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의 유형과 특징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 202쪽을 펴고 한번 수업 잘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사회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 자, 이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개인과 5타네요. 개인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또는 국가기관 사이의 공적인 생활 관계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법이죠? 그렇죠. 바로 공법이라고 그랬고요. 자, 두 번째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자, 이건 무슨 법이죠? 그렇죠. 사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헌법, 행정법, 형법은 이 법에 해당하고 민법, 상법 등은 이 법에 해당된다. 자, 헌법, 행정법, 형법은 무슨 법이랬죠? 그렇죠.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 또는 국가기관 사이의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에 해당되고, 민법과 상법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에 해당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잘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사회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사회법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사회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사회법이 갖고 있는 의의가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사회법의 등장 배경입니다. 자, 사회법은 일단 등장 배경, 자,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밑에 밀주 친 거 보니까 뭐 산업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에서 내세우는 가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동반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법이 등장했다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자, 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빨간색 원은 공법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원은 사법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공법과 지금 사법이 겹쳐져 있어요. 그렇죠? 공법과 사법이 이렇게 겹쳐져 있고, 그 겹쳐진 부분에 뭐가 있죠? 겹쳐진 부분에 사회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법. 자, 왜 이 사회법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나왔을까? 자,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사회법은 사실은 원래는 사법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법의 영역이었어요.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자유로운 그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사법의 영역이었는데, 근데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뭐 실업이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뭐 노사 갈등, 뭐 사장님과 그뭐 아르바이트생처럼 이제 뭐 사장과 직원과의 갈등, 그리고 환경 파괴,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더 이상 국가가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사법의 영역이지만 이것만큼은 국가가 개입해야겠다라고 해서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입하다 보니까 이거는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애매한 이런 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사회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띈다. 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중간적 성격을 띈다. 자, 다시 한번. 자, 사회법은 원래는 사법의 영역이었어요. 원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자유로운 영역이었지만, 하지만 그대로 냅두니까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게 됐죠. 그럼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공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법이란 사법의 영역이었지만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등장 배경 두 번째를 보니까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만히 냅두면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가 생긴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아주 많은 사람, 그리고 돈이 아주 없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생길 거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노사 갈등, 이제 뭐 사장과 직원 간에 어떤 그런 갈등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돈 많은 사람과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 자 둘 중에 힘이 누가 강한가요?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강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장님과 직원 둘 중에 힘이 누가 더 셀까? 그렇죠. 아무래도 사장님이 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힘이 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냅둬요. 사실은 그 뭐 사장님과 직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사법의 영역이에요. 둘이 뭐 근로 계약을 맺어서 뭐 임금을 얼마를 주든 그거는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대로 냅둬 버리니까 이제 이 악덕 사장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 일은 엄청 시키고, 일은 뭐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씩 시키는데 뭐 밥 먹을 시간도 안 줘요. 밥 먹어도 되는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 근로시간에 아니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는 것도 모자라서 임금을 깎아요. 임금도 깎고, 뭐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나오라 그러고, 야근도 뭐 예고 없이 막 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장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힘들지만 그렇게 회사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그대로 볼 수만은 없다, 두고 볼 수만 없다. 그래서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근로자는 몇 시간만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 몇 시간을 일했으면은 반드시 한 시간에 쉴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임금을 줄 때는 최저임금을 반드시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다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은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겠지. 안 지키면 처벌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사장과 직원 간의 이제 자유로운 사법의 영역이었지만 국가가 개입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방금 말한 그 노사 갈등은 한 가지 예일 뿐이지 이 사회 문제가 노사 갈등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뭐 실업이나 빈부 격차나 환경 파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회법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노동법이에요. 노동법. 자, 노동법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마련된 법이 바로 노동법이다. 자, 노동법의 특징은 일단 근로조건, 그리고 임금, 이렇게 근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뭐를 보호하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 사장, 자, 법률 용어에서는 사장을 사용자라고 해요. 이제 그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사용자라고 하는데, 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용자의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제 노동자 편에 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노동법을 만들어 준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은 사회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종류로 보면 근로기준법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그래서 뭐 여성이나 아니면은 뭐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유해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어요. 이런 게 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살부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요. 일을 하려면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허가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동의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 사장이 너희들을 이제 고용해서 쓰려면 그 사업체에다가 그걸 붙여놔야 돼. 잘 보이는 곳에.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일하고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게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시간 일하면 한 시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줘야 하고, 그리고 휴일 근무를 할 때는 뭐 평일 근무에 몇 배의 뭐 임금을 줘야 하고, 그리고 초과 근무를 할 때는 몇 배의 임금을 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란 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노조라는 말 가끔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노조. 자, 사용자와 이제 그 근로자가 대립을 하면은 이제 사용자는 한 명이겠죠, 그렇죠? 사장님은 한 명이야. 근데 근로자는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여러 명 중 단 한 명이 사용자랑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근로 조건을 좀 개선시켜 주세요. 뭐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혼자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그 힘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혼자의 힘으로 얘기하지 않고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쳐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사용자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단결권이라 그래요. 단결권. 자, 단결할 수 있다는 거야. 노동자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단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단결해가지고 사용자한테 가서 우리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좀 이렇게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해 주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우리 임금도 그에 맞춰서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뭐 너희들 말로 딜을 할 수 있어요. 사용자한테. 그래서 이렇게 딜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를 단체 협약이라고 해요. 단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고, 근데 이게 사용자가 들어주지 않을 때는 이제 노동자들은 단체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일 안 할래, 이 조건 이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우린 일 안 합니다 하고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체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선생님이 말한 이 세 가지 권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저임금법이에요. 최저임금법. 그래서 반드시 이 임금 이상을 줘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법도 역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자, 첫 번째 노동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경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법. 자, 경제법이란 뭐냐? 경제 활동에서 생기는 모순이나 폐해를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을 경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특징을 보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 지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제 뭐 기업들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이윤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사가 있어야 되거든. 오늘날에 삼성이 있었던 거는 그 수많은 경쟁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그 경쟁사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삼성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너희가 물건을 샀는데 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 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자, 종류에 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소비자 기본법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제 물건을 산 날로부터 뭐 며칠 이내에 자유롭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환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을 때 그거를 뭐 취소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다 소비자 기본법에 들어있다. 이런 거는 경제법에 속해 있는 걸로 경제법은 사회법의 종류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자, 사회보장법입니다. 사회보장법. 자, 사회보장법은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사회보장법이다. 그래서 그 종류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기초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쌀이 필요하다면 뭐 쌀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다 시행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국민연금법,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은퇴를 하고 나면은 수입이 없잖아, 그렇지? 수입이 없는데 여전히 뭐 의식주 생활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국민연금법을 통해서 연금이 이제 나옴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생계가 갑자기 어떠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럴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법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를 해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래서 뭐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자연재해 때문에 뭐 굉장히 큰 손실을 받거나 아니면은 실업, 뭐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고령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다 국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를 해서 이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자, 공공부조. 자,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이런 뭐 식생활이나 뭐 그런 뭐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해주고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해주고, 그리고 뭐 이런 주거의 형태도 제공을 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부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도가 있어요. 자,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제도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들을 누리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런 복지 사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해주고 있다. 자, 세 번째, 자, 사회법이 갖고 있는 의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자, 모든 국민의 실질적인 평등과 복지를 증진하는 게 바로 사회법이 갖고 있는 의의다. 그러니까 사회법이라는 건 아무튼 사회적 약자가 발생한다는 거잖아. 그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약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약자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거야. 누가? 국가가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이제 그 약자와 강자가 실질적으로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사회법이 보장해주고 있다. 자, 두 번째, 자, 현대 복지 국가에서 사회법의 역할이 점점점 증대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나라잖아, 그치? 이런 자본주의가 이제 점점 고조가 되면서 점점 빈부격차는 커지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더 발생하고 있겠죠, 그쵸?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은 점점 더 축소될까 확대될까? 당연히 확대되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이 사회법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진 거야. 그래서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다양한 뭐 서비스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법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자, 이거는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배운 내용 점검하기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 노사 갈등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원래는 무슨 영역이었다 그랬죠? 자유로운 사법 영역이었는데 자, 가만히 냅두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약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했는데 자, 그래서 등장한 게 사회법이 등장했다. 자, 두 번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서 창의적인 기업, 자, 삼성과 같은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돕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하며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경제법이라고 했죠. 자, 세 번째, 사회법은 모든 국민의 실질적 평등과 뭐를 증진시킨다 그랬죠? 방금 했는데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재판이랑
재판이 무엇이고 그리고 재판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